오늘날 우리는 전염성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데요.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조금 실패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믿고 마는데요. 이 전염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자는 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책남.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전혀 모른 채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학업을 마친 뒤에도, 직장을 잡은 뒤에도, 돈을 벌게 된 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모두는 감을 잡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난 뭘 하면 살아가고 싶은 거지?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어른이 된 것 같은 40, 50대 이상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런 우리 모두에게 저자는 고심 끝에 사람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짓고 그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질문들인데요. 한 남성이 저자에게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해요. 그는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으며 한때 좋아했던 친구들과도 단절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우울하다고 말했고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직업 덕에 누리는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서 직장을 그만두는 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자에게 물었는데요. 보통 인생의 목적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이 뭘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최대 2조 달러에 달하는 채권 펀드 회사의 CEO인 엘 에리언의 우선순위는 1년에 1억 달러를 버는 것인데요. 그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CEO라는 지위, 전용 헬리콥터와 호화 리무진, 그리고 그가 갈 때마다 그의 대차 대조표를 대령하는 은행원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그는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모두 포기했었는데요. 어느 날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돌연 CEO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어느 날 아이가 적어놓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 22개 목록을 보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생일 파티, 학교 공연, 졸업식 등 크레용으로 휘갈긴 목록 속의 모든 순간에 그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는 헤지펀드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경제학의 기본 개념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비용은 본질적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간접적으로 비용이 든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일은 보통 극도로 높은 기회비용을 요구합니다. 빌 게이츠는 일주일에 5일을 사무실에서 자면서 30대의 대부분을 보냈고 스티브 잡스는 큰딸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어요. 브래드 피트는 플래시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집을 나설 수 없었고 유명세로 인한 사회적 고립 때문에 우울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요점은 정말 대단한 일에는 겉으로 드러나든 아니든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딸의 생일을 연속으로 놓치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걸 가지려는 사람, 즉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모두 채우려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부족함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 모든 걸 가져야 한다는 믿음이 인생을 지옥의 무한궤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경 끄기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해주는 단순한 방법이에요. 이 능력을 발달시키면 이른바 실용적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영원한 행복이나 모든 시련의 끝이라는 말과 같은 약장수 같은 말은 모두 신경 끄셔도 좋습니다. 실용적 깨달음이란 삶이 늘 어느 정도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든 인생은 실패, 상실, 후회를 수반하고 마지막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엄청난 고난들을 순탄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천하무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저자는 우리가 겪는 문제와 고통 자체를 덜어주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자가 솔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인데요. 많은 책들이 위대함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준다고 환상을 만들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강요한 가짜 목적지이자 환상입니다. 대신에 저자는 고통을 도구로, 트라우마를 힘으로, 그리고 문제를 조금 더 나은 문제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발전이기 때문인데요. 저자는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인생의 목록을 만든 다음 가장 중요한 항목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리라고 말이죠. 눈을 감고 뒤로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믿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경을 덜 쓰는 기술을 알아야 하고 하지 않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끄기라는 말이 어떤 일이 있어도 태어나고 무심한
같아도, 즉 폭풍이 닥쳐도 견뎌내는 고유한 자세 따위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고 열망하는 건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으며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인간상인데요.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우리는 사이코패스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신경끄기란 무엇일까요? 먼저 신경끄기는 무심함이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무심함은 방에서 키보드로만 센 척하는 인터넷 악플러와 같은 겁쟁이에요. 그래서 무심한 사람은 너무 많은 일에 신경이 쓰여서 무심한 척 하는 것뿐입니다. 이들은 자기 머리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여서 머리를 안 감거나 안 빗습니다.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지 신경 쓰여서 냉소와 독설 뒤로 숨죠.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걸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을 세상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문제를 가진 특별하고 유별난 유리 같은 존재로 상상하곤 합니다. 이처럼 무심한 사람은 세상을 겁내고 자신의 선택이 초래할 결과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절대 의미 있는 선택을 하지 않죠.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 삶에는 진리가 숨어 있어요. 신경 끄기 같은 건 없다는 진리인데요. 우리는 늘 뭔가에 신경을 써야만 하고 신경 쓰며 살고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늘 뭔가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늘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바로 무엇에 신경 쓸 것인가 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아닌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향해 꺼져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진짜로 중요한 것에 쓰기 위한 신경을 남겨놓아야 하죠. 중요한 것만을 위한 신경을 남겨놓아야만 정말로 중요한 것에 우리는 신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신경이 쓰인다면 예를 들어 전애인의 인스타에 새로 올라온 사진, 1+1 행사를 놓친 제품들에 너무 신경이 쓰인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신경 쓸 가치가 있는 그럴듯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어떤 예술가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방법을 찾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는 그보다 중요한 걱정거리가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부작용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길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찾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고 하찮은 것에 신경이 쏠릴 테니까 말이죠. 사실 신경 끄기는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은 본성상 과도하게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선이 파란색이 아니라 하늘색이란 이유로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는 아이를 본 적이 있나요?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게 새롭고 신납니다. 그리고 모든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그래서 신경을 엄청 쓰게 돼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신경을 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친구가 내게 전화를 했었는지, 양말이 짝이 맞는지 아닌지, 생일 케이크는 무엇을 할지 말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 경험이 쌓여가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깨닫는 시기가 옵니다. 예전에 귀담아 들었던 조언이 이제는 기억도 나지가 않죠. 당시에는 고통을 안겨줬던 거절이 결국엔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내 일거수일투족 따위엔 관심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들에 집착하기를 그만둡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꺼이 신경을 쓸 대상을 좀 더 꼼꼼히 고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숙이에요. 가끔은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진짜로 가치 있는 것에만 신경 쓰는 법을 배울 때 성숙해집니다. 점점 줄어만 가는 신경을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위해 남겨놓으세요. 가족, 절친, 취미생활을 위해. 그리고 놀랍게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런 단순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이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대책남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